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처음 자료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C5 회사인데 아마 법인은 해외에 있을 거예요. 근데 C5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고용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하루에 돈을 맡기신 분들이 있으면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화면은 유엔의 주요 금융기관인 IMF에서 일부 국가는 위험을 감안하여 암호화 자산을 완전히 금지했지만 장기적으로 이 접근 방식은 may not be effective라고 했습니다. 아마 효과적이지 않다, 좋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 크립토 쪽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에 지금 5조 1천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 은행이 이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등록되었다라는 게 어제 이제 새벽 중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뭐 보면은 갑자기 블랙락의 그 ETF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또 ETF를 신청을 하더니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IMF에서 좋은 얘기를 하고 또 보시겠지만 자 보시면은 파월 연준 의장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자산 등급은 미국 경제에서 일부 유지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런데 영어로 appears to have some staying power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탠스적으로 파월이 지지하는 쪽에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또 한 번 더 활기를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위에는 비트코인의 그 달러 대비의 가격이고 아래는 달러 인덱스 자체의 움직임인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1월에 반등 상승 초석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가 올랐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 비트가 약간 조정 주는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또 달러가 하락 추세를 타니까 비트가 또 상승 추세를 타고 지금 또 달러가 하락 추세니까 비트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이 추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와 연관도 또 있고 세계적인 여러 가지 통화들의 이슈가 있는데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는 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비트가 또 올라갈 거라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연준은 지난 인상을 건너뛰었지만 지난 인상이 이제 지난 금리 인상이죠. 아마도 다음 달에 다시 인상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주리안 티머라는 사람이 타이머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동성 문제를 남긴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부채 한도가 통과되고 재무부가 이제 연준에서 현금 계정 TGA를 보충함에 따라 이것이 시장 유동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통념이 있었는데 재무부가 TGA 개정을 인출했기 때문에 지난 시장은 10월 이후 양적 긴축에서 유예를 좀 받았다. 그 유리한 유동성 역학은 일단 재무부가 금고를 보충하기 시작하면 역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힘든 QT 양적 긴축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냐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냐 주식도 안 빠지고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어 레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아래 차트는 1년 전 QT가 시작된 이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의 변화를 보여준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SOMA, 뭐 RRP, TG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2022년 1월 고점부터 10월 저점까지 QT는 우리를 더 타이트한 유동성 조건으로 이끄는 지배적인 동인이었고 RRP와 TG는 서로 상쇄했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제 QT를 하면서 양적 긴축이 돼서 시장에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미국 재무부에서는 돈을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돼서 사실상 뿔마 제로가 된 상황이라 유동성을 제거시키진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가 통과되면 QT가 다시 승리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동성을 빨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머니마켓 펀드가 리버스 레포를 통해 연준의 자산을 대출하는 대신 새로 발행된 TB를 구매함에 따라 RRP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으로 TJ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RRP와 TJ는 다시 서로 상쇄하지만 반대 방향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꽤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말로는 긴축을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 메커니즘에는 뿔마에서 제로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동성을 흡수하지도 풀고 있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딱 그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을 심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유동성을 제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으로는 그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라고 해서 다가올 그 후폭풍은 이제 누구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앞에서는 이용하되 뒤에서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비트코인의 선형 차트인데요. 파란색이 가격이고 이 주황색 선이 어떠한 이동 평균선을 예, 이동 평균선을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이 특정 이동 평균선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지지를 받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마 이게 주봉상으로 EMA 21선이나 21선인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러면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으니 더 이상 하락은 없고 추가 반등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희망 회로에 그 불타서 죽어버릴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희망 회로인데, 올해까지 73,548달러 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전제는 위의 저항선이 64,000 후반인 4월의 고점과 69,000을 이으면은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위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올해 나오는 고점이 7만대다, 73,000대다. 그래서 73,000대를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불가능하진 않아요. 원래 불가능이란 없으니까. 약간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처음 화면에서 보셨던 하루 인베스트먼트도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근데 하루 아침에 망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시장은 위로도 불가능하지 않고 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근데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과 저희 팀에서 보고 있는 거는 작년 12월부터 정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때부터 올해의 고점은 48K까지 갈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그 당시부터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저희 7월에 가서 그 당시의 상황과 차트를 보고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는 하락을 해도 올라도 올해 48K를 갈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아직은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오는 게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46에서 48K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오른쪽이 예상 경로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모르겠고, 그냥 저희는 나름의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그걸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러 가볼게요. 자, 차트 보면은 지난 이 상승 나오기 전에 저희가 영상을 수요일 날 업로드를 했으니까 그때 29.1 정도에서 조정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폴링 엣지 상단 저항선이 27,000대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조정이 온다 해도 큰 조정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 많이 와봤자 뭐 28.5 정도일 것 같고, 아니면 29K 어딘가 조정이 끝날 것 같아요. 이 세기 자체가 얼마큼 세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저께 고점 찍히면서 나온 꼬리와 어제 위아래 도지 캔들 달고 음봉 마감한 것과 뭐 거래량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4시간, 8시간 일봉 봤을 때, 4시간에서는 지표가 이미 해소가 된 상황이고 8시간에서는 해소됐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과매수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통 8시간에서 RSI가 80 넘어서 이렇게 유지가 몇 시간 됐다가 횡보하는 와중에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이 RSI가 80 이상에서 94까지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94라고 하면 꽤 큰 거거든요. 여기서 한 10% 이상 올라야 아마 이게 94가 될 거예요. 그럼 33,000달러인데,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보면은 현재 이 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이 선은 보시면 루나 사태 저점이랑 FTX 때 직전 고점이랑 이은 선이고, 이 부분에서 약간 비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등을 이어 나간다면 약간 33,000대에서 4,000대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고, 그게 25,250 여기 고점에서 지난번 31,000의 고점을 이으면 위에 상단 저항이 하나 있는데, 이게 33,000 정도예요. 여기서 일단 여기서도 근데 오르려면은 맞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고 횡보하면서 비비다가 추가 상승해가지고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보시면 지금 31K의 이 고점 부분 있잖아요. 지난 고점 여기를 뚫어내면 사실 이만큼의 매물대가 비어요. 이만큼이 거의 4만 달러부터 시작된 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만 1,000달러를 넣으면은 일단 33K까지는 금방 갈 것 같고, 그 이후에 매물대가 뭐 한 36K나 7K 정도에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 48K까지 매물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비트 오를 때 보면 오르는 거는 많고 조정은 그냥 횡보하면서 제자리 만들고 다시 오를 땐 쭉 오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양봉이 음봉보다 훨씬 많아요. 추세를 한번 타면 여기서도 지금 양봉이 6개고 음봉이 2개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이라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말씀은 드렸지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감에 따라 다른 알트보다 비트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장세가 뭐 이제 사실 영상 올리면은 댓글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많은데 다 필요 없고 이제 7월, 8월 좀 월 단위를 보고 가야지 오른다고 했는데 그날 내렸다고 뭐 내렸네 뭐 이런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7월, 8월까지 일단 보고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서 그때그때 대응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